When the dust settles, only speed remains. Not bred, not tamed. Forged in circuits, born to conquer. In a race where machines scream and legends are made. Only one name echoes through the dust, Metafastist. Crashed, left behind. But legends never die. It just runs, faster than anything else. It won, gloriously. But for Metafastist, the race never ends. (2025년 6월 13일) 금요일 저녁 8시 줌 웨비나 강사 나길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모두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 제목은 에이전시를 위한 NFT 중급. 초급이 아니라 중급. 자, 이 말은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처음 듣는 사람은.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한 번은 에이전시를 위해서 이 내용을 짚고 넘어갈 생각입니다. 지난 시간에 S토큰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드렸는데 오늘은 NFT 이야기를 다시 한번 기초 그 다음 이야기 가능한 한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처음 들어오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너무 이게 진도를 깊이 들어갈 수도 없고 기초적인 것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몇 가지를 건너뛰는 경향이 있게 돼서 오늘은 NFT가 뭔지 한번 제대로 공부 좀 해보자. 중급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더라도 내용이 그렇게 어렵거나 또는 지루할 정도는 아니고 그냥 들을만 할 거라고 봅니다.
봐줄 만한 정도가 될 거다라고 이거는 강사 혼자 자기 스스로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저는 1월 달부터 이번 달 현재까지도 아마 다음 달에도 그럴 거지만 메타 S, 즉 메타스 토큰을 집중적으로 이야기했어요. 무조건 사라. 오늘도 지나가는 말로 똑같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그냥 무조건 사시면 돼요. 이유를 달지 말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구매하면 된다. 가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면 피드백이 오는데 야, 너무 노골적으로 사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이러는데 사라는 이야기를 할 만큼 진짜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이게 아무 때나 이런 타이밍이라고 그러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 타이밍은 요 시점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어느 시점이 지나가 버리면 너무 빨라도 일하다 보면 너무 일찍 하면 좋기는 한데 기다리는 동안 고생하잖아요. 그럼 너무 늦으면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갔을 때 참여하면 조금 섭섭하죠. 그래서 지금이 강사 생각입니다만 뭐 이게 무슨 어떤 분들이 네가 책임지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건 아니지만 강사의 개인적인 확신은 지금이 가장 좋은 때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8시가 돼서 정식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2025년 6월 13일 금요일 저녁 8시 줌 웨비나 강사 나기론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 강의 주제는 에이전시를 위한 플랫폼 기초 특강 시리즈로 하고 있는 중에 에이전시를 위한 NFT 중급 과정입니다. 그냥 제가 이름을 초급보다 조금 심도 있게 이야기한다는 뜻에서 중급인데 사실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오늘 내용의 NFT 발전 과정이나 NFT의 필요성, NFT가 뭐냐, 그리고 비전, 그럼 이것이 우리 메타베스티트의 NFT 말과 뭐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결론은 메타베스티트의 NFT 말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전제 조건이죠. 앞에 이 내용은 건너뛰고 이 영상도 건너뛰겠습니다. 공지사항부터 지금 메타스 토큰 가격이 6월 15일자 되면 2,200원이 되죠. 이건 내부 가격이죠. 방금 전에 거래소 가격을 제가 캡처했어요. 짠! 얼마냐? 7.48달러네. 우리 돈으로 만 원이 넘었습니다. 저는 이런 그래프가 이 우상향 그래프 아주 멋있다고 말합니다. 아주 멋있는 그래프. 쭉쭉쭉쭉쭉쭉쭉 올라가는 그래프.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그러죠. 야, 너네 그거 뭐 뻔한 거 아니냐? 짜고 치는 고스톱인데 일방적으로 막 끌어올리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맞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합니다. 혹시 그게 뭔 소리야? 궁금한 분은 지난주 강의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공지사항 올라온 내용이니까 보신 분도 계시지만 아직 못 보신 분을 위해서 공지사항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회원 여러분. 메타베스티스트입니다. 메타베스티스 서비스 개선 작업 일환으로 일부 시스템 추가 작업이 진행됩니다. 아이템 결제 시스템 장착, 글로벌 결제 시스템 연동, 비자, 마스터, 구글페이 등 메타캐시로 아이템 구매 가능, 결제 시스템의 메타캐시 결제 기능 추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자, 메타캐시 결제는 한시적이란 말이에요. 기본 아이템을 추가 작업합니다. 현재 기본 진행 중인 아이템 외에 경주마를 비롯해서
경주마 아이템 기본 출시하고 기술을 드디어 탑재합니다. 기술은 필수 아이템이죠. 기술을 꾸미기 위한 아이템도 아주 기본적인 것을 1차 출시합니다. 예상 일정은 2025년 6월 15일에서 20일 사이라고 합니다. 아마 여기에 대한 것은 조만간에 또 공지가 계속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메타캐시로 채널 경기장 구매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아, 이거 좋은 소식이에요. 경기장 구매할 때 9,000달러가 되네요. 자, 이런 소식, 이런 공지사항은요, 계속 줌 웨비나를 통해서 그리고 텔레그램 방에 계속 공지가 올라가기 때문에 잘 숙지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비즈니스에 잘 적용하셔서 모두가 성공하시길 바라고요. 자, 아이템 올라온 거 그냥 제가 캡처한 거니까 그냥 이미지만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거 다 설명을 하면 시간이 넘어가니까 그냥 보여드리는 걸로. 자, 기수가 남자 기수, 여자 기수가 있죠. 우선 여자 기수 헤어스타일이 아주 멋진 헤어스타일이 이렇게 여러 종류 출시, 기본이에요, 기본 아직은. 이거보다 더 많이 만들어지겠죠. 남자 기수 헤어스타일을 좀 보니까 남자는 뭐 완전 다이나믹하네요. 그죠? 좀 야성적인 헤어스타일이. 그게 이 헤어스타일 이런 것들은 마음에 드는 거 구매하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기수 의상. 드디어 기수 의상이 1차 기본이 출시됐어요. 기본. 자, 아주 기본적이니까 점점 더 많은 게 나오겠죠. 뭐 여기 심플한 스타일부터 해서 멋진 전투복 같은 것도 있고 남성, 여성 기수의 의상 스타일이 공개됐어요. 제가 그냥 한꺼번에 다 캡처해놔가지고요. 이거 다 따로따로 있는 이미지들입니다. 자, 그냥 오늘은 구경만 하시고 다음에 구체적으로 또 이야기 될 거라고 보고요. 기수가 사용할 기타 액세서리, 모자라든가 안경이라든가 또 뭡니까? 뭐 채찍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뭐 목도리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인 것만 출시됐지 아직 다 나온 게 아니죠. 앞으로 엄청나게 무궁무진하게 액세서리가 만들어집니다. 말도 디자인이 약간 볼륨감이 있고요. 좀 더 부드러워졌다고 그래야 되나? 좀 더 디자인이 세련된 이런 형태가 되고, 이렇게 말 스타일, 자, 이런 거 보시고, 말 갈기도 여러 종류의 스타일들이 있네요. 나중에 구체적으로 이런 거 다 보시도록 하고요. 저는 그냥 이런 게 출시되니까 하고 맛배기로 보여드리는 정도로 말꼬리, 말꼬리가 어떻게 나올까 했는데, 기본적인 스타일이네요. 이런 스타일이 있어요. 뭐, 이전에 듣기로, 막 이렇게 막 반짝반짝 빛나는 것도 있고, 막 이런 거 있다고 들었는데, 아마 그런 것들이 앞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스크죠. 말 마스크. 이 마스크 이야기에 회장님이 에피소드 얘기한 거 있죠. 저는 뭐 그게 계속 떠오르는데, 여러분도 아마 들으신 분들 계시죠? 이 말 마스크. 이 마스크를 마스크 하나 사가지고 1,000마리 다 쓸 수도 있게 만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만듭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이 마스크를 한번 쓰고 한 몇 번 쓰고 나면 이 마스크가 갑자기 벗겨서 날아간대요. 그러면 뒤에 오는 말이 어떻게 해요? 그냥 밟아버리고 어떻게 해요? 찢어버린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마스크 또 사야죠. 소모품이네요. 이런 액세서리들이 기가 막힌 것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 기본 마스크만 출시된 거예요. 말 한 장, 뭐 여러분 보시는 대로. 그리고 발목 아대, 뭐 발목 보호대 같은 거죠. 뭐 이 기타 등등 앞으로 계속 나온다고 보고요. 자, 오늘 저는 NFT 이야기를 할 건데 결론에서 이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크립토 펑크 같은 단순한 콜렉션에서 시작해가지고
세계관을 갖는 BAYC 질환 원숭이 요트클럽이 나오고, 그리고 나면 우리가 아는 게임파이 P2E 플레이트 원, 즉 다시 말해서 게임으로 돈 버는 이런 NFT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엑시 인피니티. 우리 회사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리고 드디어 4차 산업 기술을 접목한 메타버스 플랫폼에 쓰는 게임 NFT죠. 말 NFT 뭐예요? 메타베스티스트 플랫폼에 여러분 NFT 너무 많이 봐서 익숙한 말이죠. 오늘은 이 이야기를 위해서 NFT에 대한 공부를 좀 더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NFT 공부를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에게 미리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 좀 딱딱한 내용을 가능한 한 어떻게든 좀 쉽게 설명해 보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제대로 이렇게 좀 쉽게 설명하는지 여러분이 나중에 평가를 좀 해주시되 잘했다고 이렇게 칭찬을 올려주세요. 지금 제가 목이 많이 잠겨 있는데 맨날 그러죠. 하루에 한 5번에서 10번 정도 떠들다 보면 목이 잠기죠. 저녁 시간 되면 더 잠기죠. 자, 첫 번째, 블록체인과 NFT 역사를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블록체인은 2008년도에 사토시 나카모토가 만든 비트코인 백서에서 시작되죠. 그리고 2009년도에 첫 번째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그 제네시스 블록이라는 데 첫 번째 채굴이 시작되죠. 이때부터 새로운 역사가, 혁명적인 역사가 시작된 거죠. 그때 그런 거 알았으면 여러분들도 비트코인 많이 사놨을 텐데, 저도 몰랐고 여러분도 몰랐을 수 있습니다. 핵심 기술은 블록체인이고 분산 원장이라고 하는데, 블록체인에 대해서 굳이 막 고민 안 하셔도 돼요. 뒤에 또 나옵니다, 이런 얘기. 그런데 중요한 거는 2015년에 이더리움, 즉 스마트 컨트랙트가 시작된 거죠. 비탈릭 부테린이 우리하고는 아주 중요한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탑재함으로써 뭐가 가능해졌어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디앱이 가능해졌습니다. 지금 게임하는 데 들어가는 앱이 있죠. 뭐라고 부릅니까? 메타 F 점 찍고 GLOBAL 메타브 닷 글로벌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요걸 웹상에서 들어가긴 하지만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블록체인 기술을 탑재한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탑재한 앱이잖아요. 토큰 앱이란 말이에요. 크립토 앱. 그래서 이런 걸 만드는데 뭐가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기능이 필요한 거고요. 이것 덕분에 NFT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잘 몰라도 이 정도만 기억해도 됩니다. 스마트 컨트랙 NFT 탄생의 기반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 이렇게 되자 2017년도에 드디어 역사적으로 2017년도에 뭐다? 최초의 NFT가 시작돼요. 대표적으로 이름이 두 개가 있는데 크립토 펑크와 크립토 키티가 있습니다. 자, 크립토 펑크는요. 픽셀 아트인데 이거 진짜 애들이 장난하는 것 같은 이미지 같은 거잖아요. 이게 픽셀 이미지. 여러분 이런 것들은 컴퓨터에서 하도 많이 봤지 않습니까? 이렇게 픽셀. 그런데 말입니다. 이 8비트짜리 이 아바타 이미지가요. 굉장한 일을 합니다. 이 이미지를 남자 6039개, 여성 3840개 이렇게 만들고 좀비도 88개, 유인은 24개, 외계인 9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 컬렉션을 인터넷에서 뭘로 만들었느냐 중요한 것은 NFT화 했다는 거죠. NFT. 이게 실험적 NFT라고 볼 수 있어요.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완전히 저장할 수 있는 것들을 최초로 만든 거예요. 당시 10,000개 중에서 9,000개는 무료로 줬어요. 무료로. 공짜로 나눠줬다니까요. 1,000개는 개발한 재단에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2021년도에 갑자기 이게 폭발합니다. 난리 나요, 가격이. 어떻게 되냐고요? 이 번호 5822번이 이렇게 생긴 녀석인데요. 요거예요. 크립토 펑크 5822번. 별거 아니게 생겼잖아요. 근데 얘가 무려 얼마를
당시에 8,002더예요. 8,002더. 8,002더 돈으로 달러로 약 2,370만 달러. 대충 그 당시 가격인데 280억이고 지금 가격으로 보면 한 330억 되겠죠. 상상이나 됩니까? 여러분 이게 뭐 점으로 쩍쩍쩍 찍어서 만든 픽셀 그림인데 이게 무슨 너무 약 300억 가까이 된단 말이야. 말도 안 되지. 그거보다 좀 싼 거지만 7,523번에 얘 있죠. 얘는 잘 보면 여기 마스크 쓴 거예요. 요거 마스크예요. 마스크 쓴 겁니다. 마스크를 쓴 외계인이에요. 얘도 1,175만 달러나 됩니다. 너무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일이 시작되면서 사람들이 갑자기 눈을 뜨는 거죠. 뭐야 이거 도대체. 이거 거품 아니야? 버블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데 관심들이 생겼죠. 저게 뭔데 저만한 가격이 되는 거지? 크립토키티는요, 같은 해 2017년도에 태어났는데, 이거는 똑같은 이더로 가지고 이더 기반으로 만들었는데, 이제 대규모로 만든 게임이에요, 게임. 한정판 NFT 컬렉션이야. 이건 뭐냐면, 키티, 고양이죠. 디지털 고양이인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이 고양이를 수집을 하고, 교배를 하고, 거래하는 게 가능하고, 팔고 사는 게 가능해져. 그러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재미가 생겼어요. 블록체인에서, 뭘 수집하고, 교배를 하고, 팔고 산다? 재미가 있어요. 야, 이거 봐라. 이렇게 해서 드디어 이게 게임하고 접목이 된 거죠. 게임. 자, 게임에 접목이 됐다.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이 덕분에요. 크립토 키티 때문에, 이 고양이들 때문에, 디지털 고양이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병목 현상이 생기죠. 이더리움 전체 트랜잭션의 30%가 얘네들이 거래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 난리 난 거죠, 난리. 전 세계가 막 발칵 뒤집혔어요, 이거. 사람들이 이 고양이 한 마리가 약 11만 달러인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하지만 블록체인 게임이 이때부터 사람들이 주목을 받는 기폭제 역할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단 말이에요. 이거 중요한, 그래서 역사적인 의미를 갖는다. 이 문화적 유산이 되어서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게 P2E 게임이 등장하는 거예요. 언제? 2018년도에 대표적으로 뭐 엑시 인피니티가 등장했어요. 드디어 우리하고 이제 연관이 있죠. 얘들이 어느 동네에 있는 애들이냐고요? 베트남 개발회사가요. 베트남에 있고 저희 메타프 그룹이 개발사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거 맞추면 말 한마디 주는 그런 걸 했으면 좋은데 다음에 저도 말을 많이 준비해 갖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트남의 개발사가 있죠. 스카이 마비스가 2018년도에 베트남에서 만들어서 어디에서 대박을 치죠? 필리핀입니다. 필리핀에서 대박을 쳐서 바로 P2E 게임, 즉 돈을 버는 게임을 만들어서 세계적으로 붐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기에는 엑시라고 하는 아주 귀여운 괴물이죠. 몬스터가 있습니다. 귀여운 몬스터 NFT인데 얘들을 수집을 하고 교배를 하고 싸움을 하고 거래를 하는 거죠. 자, 이런 구조를 가진 것으로 뭐를 했느냐? 단순히 게임을 하는 게 아니고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데 의미가 있어요. 돈을 버는 구조. 이게 최초로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당시로 보면은 굉장히 획기적인 거예요. 게임을 해갖고 돈을 벌어서 생계형, 어떻게 보면 먹고 살기 위해서 이 게임을 하는 사람도 생겼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필리핀에서요. 새로운 시장이 열리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워낙 초기에 만들면서 너무 폭발적으로 크면서 준비가 좀 덜 됐는지 이게 토큰이 폭락하고 해킹 당하고 이러면서 2022년도에는 자체 네트워크인 로닌이 어떻게 되냐면 해킹되죠. 그래서 약 6억 달러 엄청난 규모의 자산이 탈취됩니다. 이 덕분에 그냥 이렇게 거의 폭망할 뻔했다가 다시 지금 살아났어요. 워낙 유저도 많고 또 돈을 좀 벌어놓은 게 있어가지고
이 덕분에 굉장히 많은 이 블록체인 그 재단들 프로젝트 개발하는 팀에서 야, 이런 거 손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메타프 그룹이 메타페이스 디지털 게임 플랫폼을 만들게 되는 동기가 된 거죠. 엑시 인피니티. 그래서 이거는 이쪽 분야의 NFT 블록체인 게임을 융합적으로 이게 만든 선구자적인 프로젝트로 인정을 받습니다. 하지만 뭐 초기에 이런 거 하는데 약간의 문제점들도 진입비가 높았고 그다음에 이 생태계가 좀 약했고 보안 사고도 터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는 개발사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이제 좀 반성 많이 했어요. 그동안 돈 버는 게임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제부터는 즐기는 게임으로 만들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자, 여기에 중요한 하나가 있습니다. 또한 2021년도에 나온 BAYC라고 하는 볼드들 앞에 요트 클럽, 지루한 원숭이 요트 클럽이요. 이것은요, 진짜 중요해요. 앞으로 메타버스가 만들어지는데 굉장히 중요한 하나 이정표가 되는 NFT예요, 이게. 이 IP, 즉, 지적재산과 커뮤니티, 즉, 다오를 만드는 어떤 계기가 됐던 것이요. DAO, 탈중앙 자율 조직이 이렇게 확산되는데 어떤 결정적인, 즉, 멤버십을 만들어내는데 기여했어요. BAYC가. 이 대목을 일반적으로 NFT를 다루는 분들이 간과하는데요. 앞으로 메타버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BAYC, 지루한 원숭이 요트 클럽의 이 지루한 원숭이들은 대충 조금 거시기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애들이에요. 근데 뒤에 요트가 있지 않습니까? 왜 지루해졌냐고요? 블록체인 토큰이 얘네들이 대박이 나는 바람에 너무너무 부자가 돼가지고 할 일이 없잖아. 그래서 요트 사갖고 놀고 있는 애들이란 뜻이에요. 요트가 찐 부자의 상징이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거는 만 개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굉장한 스토리가 있어요. 철학이 있고 어떤 세계관이 있는 거죠, 이 안에.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커뮤니티를 만들어 가지고 또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캐릭터를 자기 상품에다가 콘텐츠 제작이나 쓸 수 있게끔 상업권을 부여준 거예요. 이건 발상 전환을 한 거죠. 혁신적인. 또 하나가 있어요. NFT를 2차, 3차 이렇게 개발했어요. 예를 들어 돌연변이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강아지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메타버스 안에서의 땅, 부동산도 만들어줘요. 그게 여러분들 게임 안에서 하는 어나더 사이드는 우리가 하면 이승, 여기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 이승, 저쪽 세계 저승,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개념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처음 듣는 사람은, 야! 낙이론 강사 너무 깊이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핵심은 BAYC가 스타 마케팅을 통해 가지고 이걸 전 세계에 어떤 붐을 일으키면서 이런 방법, 자, 이거 NFT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NFT를 소장한 사람들의 커뮤니티를 키워가지고 하나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었다. 이걸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하는 부분이 진정한 이게 이제 웹3 이벤트 같은 걸로 발전시켰다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얘기했던 걸 한번 요약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008년도에 블록체인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2015년에 중요한 스마트 컨트랙, 그죠? 그리고 2017년도에 초기 NFT가 나타나고 2021년도 되면서 BAYC 같은 엑시 이런 게임들이 등장하면서 뭐예요? 확산이 됩니다. 확장되는 건 이제 시장이 커지기 시작해. 드디어 이렇게 커지면서 뭐가 나타나요? 부동산, 가상 부동산 같은 것이 등장하면서 뭐가 돼요? NFT와 메타버스가 만납니다. 요게. 지금은 NFT와 메타버스가 만나는 시점에 와 있어요. 자, 요게 여러분이 블록체인과 NFT를 한꺼번에 묶어서 요약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요 정도를 알면 NFT 중급에 도달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NFT 토큰의 기술적인 이해는요, 너무 어려울까봐 제가 쉬운 것만 설명드릴게요. NFT가 뭐냐? 넌 펑지블 토큰, 대체 불가 토큰, 이 정도는 다 아는 얘기고,
NFT 내용이 뭐냐? 블록체인을 통해 거래 내역을 검증된 고유의 디지털 자산이다. 이게 중요한 거죠. 디지털 자산이다. 그래서 변조가 불가능하고 영구 보존이 가능하다. 어디서? 블록체인 안에서. 그럼 뭘 할 수 있느냐? 디지털 아트나 그림, 게임 아이템이나 프로필 이미지나 가상 부동산 같은 것에 이걸 활용할 수 있다. 지금 우리 메타베스티스에는 이런 게 거의 다 포함됩니다. 전부. 이 정도는 초급이죠. 기초 단계. 코인하고 토큰을 구분하세요. 그러면 자체 블록체인이 있니 없니? 있다 코인이고 없다 토큰이고. 그래서 자체 있는 애들은 지들 블록체인에서 발행할 거고 없는 애들은 빌려다 해야 되니까 남의 거에 스마트 컨트랙을 통해서 발행한다. 요 정도가 기본 지식이죠. 여기에서 중요한 건 우리가 토큰이 빌려다가 발행을 할 때 주로 이더리움 기준으로 하잖아요. 이더리움 토큰 표준을 사용합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ERC20과 ERC721이 있어요. ERC20이 뭔데? 대체 가능 토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토큰들은 거래소에서 막 파는 토큰들 있죠? 대체 가능한 거죠. 사고 팔고 주고받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ERC721은 뭐예요? NFT. 자, NFT는 뭐라고요? 대체 가능하지 않은 불가능한 토큰. 이게 기술적인 차이예요. 저거 모른다고 뭐 안 되느냐? 안 되진 않은데 그런데 여러분 ERC20은 하도 많이 쓰니까 여러분들이 요 정도 단어는 들어봐 두면 좋죠. 우리가 지금 쓰는 건 트론 기본이니까 TRX20 이런 것들 많이 듣는 거예요. NFT를 만들 수 있는 블록체인은 하나만 있는 건 아니죠. 이더가 기본이긴 하지만 WAX도 있고요.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도 있죠. BESC도 있고 폴리곤도 있고 그다음 솔라나도 있어요. 다 이런 것들이 장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분명히 있어요. 사실은 이런 게 자꾸 개발되는 이유는 속도라든가 가스비라고 그러죠. 수수료가 적게 들어가도록 이런 걸 또 개발하죠. 자, 대체 가능성과 NFT 본질. 자, 이제부터 이 내용을 조금은 공부해둬야 되는 게, 이게 이제 중급 과정이에요, 중급. 지금부터 말하는 게 중급이에요. 그래서 혹시 지루할까봐 미리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정도를 알아두면 여러분들이 NFT에 대해서는 알 만큼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게 대체 가능 펑지블이 그럼 뭐냐? 동일한 가치나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자유롭게 교환 가능한 성질이 있다?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대체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5만 원짜리 지폐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그런데 이거를 10,000원짜리 5장하고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게 대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비트코인 1비트를 갖고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보냈다가 1비트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습니다. 가능한 거예요. 원자재가 있는데 석유 여러분 기름 넣을 때 품질만 같다면 단위당 품질만 같다면 여기서 넣거나 저기서 넣거나 똑같죠. 그런 것들이 교환이 가능한 동일한 가치나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교환이 가능할 때 우리는 대체 가능, 펑지블이라고 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정리해볼까요? 대체 가능 자산은 서로 바꿔도 동일한 가치가 있으니까 주고받을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이제 이거에 반대되는 말 뭐예요? 대체 불가능이 뭐냐? 정의해보죠. 각 항목이 고유하고 유일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교환이 불가능하다. 예를 들면 다이아몬드를 커팅했어요, 하나. 그래서 여러분이 물방울 다이아몬드는 갖고 있어요. 이거는요, 크기나 색깔이나 모양, 컷한 게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유일한 거죠. 다른 거랑 바꿀 수가 없어요. 미술 작품 같은 경우도 진품 피카소 그림이 있는데 이거 못 바꾸죠. 한 점밖에 없어요, 그 그림이. 마찬가지로 NFT도 블록체인 안에서 고유의 유일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랑 바꿀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대체 불가능한 자산이란 말은 고유성과 유일성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거 알고 있으면 답이 나온 거예요. 누가 NFT가 뭔데 하면 고유성이 있고 유일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야, 유식한데 이렇게 되면 초급에서 중급이구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거의 고급에 가까워요.
자, NFT는 그렇다면, 자, 대체 불가능한 토큰은 주로 뭘로 만든다고요? 주로 이더가 많고, 거기에 기술이 뭐라고요? 스마트 컨트랙트. 스마트 컨트랙트가 뭔 뜻인지 몰라도 그냥, 아, 그런 게 있구나 하는 거 나중에 또 공부할 겁니다. 그 이해하는 거는 고급에 가서 배우셔도 돼요. 특징이 뭐라고요? 고유성, 소유권을 추적할 수 있고, 희소성이 있고, 투명성이 있다. 다시 말하면 자산 가치가 있다. 그래서 어디다 쓴다고요? 디지털 아트, 게임 아이템, 가상 부동산, 커뮤니티 멤버십 이런 데 쓸 수 있다. NFT는 복제 가능한 디지털 파일에 진품 인증서를 붙여가지고 자 복제가 가능한 건데 뭐라는 거야? 진품인 걸 딱 찍어 놓으면 이제 복제해도 복제한 거는 가짜가 돼버리잖아요. 진품 인증서예요. 이것을 제가 쓰는 낙일원 강사의 용어로 하면 이게 뭐냐면 등기 문서예요. 등기 문서. 등기 문서와 맥락이 같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조금 이제 중급 정도의 지식으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오늘 어차피 금요일이고 뭐 다 이해 못해도 좋은데 요 정도를 공부했어야 야 그래도 내가 NFT 말이야 그 나기론한테 들었는데 이런 거야. 요 말을 하면 여러분은 거의 수준이 높습니다. 공급량을 이해하면 돼요. 자, 우리는 유통량이라는 게 그 최대 공급량이 있잖아요. 유통량은 현재 지금까지 발행된 수량, 예를 들면 비트코인이 한 1950만 개 정도가 유통된대요. 제가 안 써봐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챗 GPT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최대 공급량은 이론상으로 코드에 딱 찍어 놓은 거죠. 블록체인에 뭐라고 2100만 개까지 거기까지만 나중에 채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NFT 같은 경우에 공급량은 뭐다? 공급량이 1. NFT는 이론상 공급량이 얼마라고요? 하나. 완. 그래서 여러분이 NFT 말을 가지고 있어요. 메타페이스 디지트 NFT 말을 가지고 있으면 말은 그 한 마리는 하나만 있는 거예요. 고유 번호가 딱 하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번지수랑 같은 거죠. 그 번지수 고개 하나에 등기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NFT 공급량은 이론상 얼마예요? 보통 1개예요. 하지만 꼭 이렇게 안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는 복제시켜갖고 멀티를 하지만 이런 걸 우리는 유일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1개가 유통량이 1이고 총 최대 공급량이 얼마라고요? 1. 이게 NFT예요. 자, 이거 대체 가능한 자산은 화폐도 있고 암호화폐도 있고 석유 같은 게 있다면 대체 불가능한 자산은 NFT, 미술품, 특정 다이아몬드 이런 거 있다고 공부한 거 지금 다시 한번 개념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교환이 가능하다, 교환이 가능하지 않다. 고유성이 NFT는 있고 일반 대체 가능한 데는 없잖아요. 희소성이 어떨까요? 굉장히 높겠죠. NFT. 그래서 이 NFT는 블록체인에 기반한 고유성과 소유권을 담보하는 디지털 진품 증명서입니다. 이게 조금 이제 유식한 말로 표현했는데 그냥 경제적 가치가 있고요. 경제적 가치가 있고 얘는 한마디로 딱 뭐라고요? 한마디로 뭐라고요? 등기 문서라니까요. 한마디로 등기 문서요. NFT를 이제 한 번 더 복습을 합니다. 어려운 내용이지만 계속 이렇게 복습을 하다 보면 복습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이렇게 듣다 보면 자동으로 암기돼요. 자동. NFT Non-Fungible 토큰은 대체 불가능한 고유의 디지털 자산으로 대체가 안 되는 디지털 자산으로 왜 총 발행량이 1이니까 한 개니까 소유권, 희소성, 유일성을 가진 뭘 어디다 기록됐다고 블록체인에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형태는 뭐든지 다 됩니다. 디지털화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됩니다. 뭐든지 만들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예를 들어 이미지, 그림, 사진 돼요. 동영상 됩니다. 그 야구하는 거 찍어가지고 막 농구하는 거 찍어갖고도 되고요. GIF 움짤이라고 그러잖아요. 움직이는 그 이미지 이런 거 만들어 갖고도 돼요. 오디오 뭐 여러분 소리 나는 모든 걸 다
NFT화 할 수 있습니다. 3D 모델 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뭐 있어요? 메테프 그룹의 NFT 경주마가 여기에 속하는 거죠. 메타베이스 디지털 플랫폼에 있는 NFT 경주마. 텍스트도 돼요. 시나 글이나 책도 다 되고요. 전자책 이런 거 다 NFT 할 수 있어요. 또 하나, 인게임 아이템, 즉 게임 안에 들어있는 아이템도 다 됩니다. 무기, 캐릭터, 스킨,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있어요? 기수도 되고, 말꼬리도 되고, 뭐 이런 거 다 된다니까요. 디지털 부동산, 메타버스 땅, 건물 막 이런 거 다 돼요. 도메인도 되고요. 입장권, 티켓 이런 것도 다 됩니다. 디지털화 할 수 있는 무엇이든 다 NFT를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NFT를 만드는 시장 무궁무진하게 있어요. 앞으로 엄청나요. 이제 앞에 공부했던 거, 자, 크립토 펑크 이거는 여러분한테 아까 얘기했죠. 이미지 갖고 만든 사례잖아요. 그리고 동영상으로 만든 것들도 있고 뮤직비디오 막 이런 것들도 만들거든요. 경기 이런 거. 오디오는 뭐 아티스트 음반 이런 거 다 만들 수 있죠. 자, 이런 것들 다 얘기죠. 지금요, 이 게임 안에 들어온 NFT 요거 제가 좀 주목을 해드릴게요. 이거는 2024년 기준에 전 세계 게임 인구가 한 30억 명쯤 된답니다. 2019년도에 인게임 아이템 매출만 870억인데 지금 엄청 더 많아졌겠죠. 게이머들은요, 장비를 강화하고 성장을 위해서 지갑을 냅니다. 여러분들 메타베이스티스트의 게임을 하는데 이제 제가 끝날 때좀 한번 정리해 보겠지만 기수 그거 뭐 꼭 기수를 태워야 되냐? 기수를 안 태우면 출전이 안 되거든. 그래서 이거는 강제적으로 기수를 태워야 돼. 야, 그건 그런데 내가 마스크를 써야 되냐? 뭐 이런 거. 말 마스크 써야 되냐? 마스크를 씌우면 바람 저항을 덜 받아가지고 더 빨리 달리거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이 경기를 해가지고 우승을 하려고 하는데 등수에 들려고 하는데 조금이라도 성적을 올리고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게이머들이, 플레이어들이 어떻게 할까요? 아이템을 삽니다. 이거 엄청난 시장이에요.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게임 회사가 있죠. 뭐 여러분들도 이름 들어본 유명한 회사들이 많은데 그 아이템 판매량이 천문학적이죠. 뭐 그거 여러분들이 아마 조금만 검색하면 자료가 나오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NFT화 하는 이유는 자산이 가능하고 거래가 가능하고 소유권이 보장되니까 이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게임 안에서 아이템 NFT화 하는 거는 지금 세계적인 추세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시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부동산 같은 게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중에 또 공부할 우리도 지금 가지고 있는 말이 이게 뭐에 속할까요? 부동산과 똑같고 실제 부동산도 또 만들어지겠죠. NFT 티켓 이런 게 NFT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콘텐츠 산업, 게임 산업, 부동산 티켓, 웹 도메인까지 모든 디지털 영역을 새로 바꿔요. 뭐요? 무한한 시장이 창출되고 있습니다. NFT 시장은 어마어마하게 커요. 근데 NFT가 어떻게 구성되냐? 이거는 기술적인 얘기를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고급 과정 정도인데, 여러분 프로그램 개발할 건 없죠. 하지만, 그래도 이 단어는 들어두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NFT는 프로그램이야, 결론은. 그런데 뭘로 만든다고? 스마트 컨트랙 기반의 프로그램 코드다. 그 한 조각이란 말이에요, 유닛. 이 코드는 블록체인 위에 실행되는 디지털 계약이다. 자, 요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중급 정도 되는 실력자예요. 야, NFT란 말이야. 프로그램 한 유니트야, 조각이야. 스마트 컨트랙 기반으로 프로그램 만든 거 있잖아. 그게 NFT라고 하는 거야. 블록체인 위에서 실행되는 디지털 계약이 알아들었어? 짜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상당한 실력자로 평가받습니다. 요 말을 딱 알아두셨다가 써먹으면 도움 될 거다. 그냥. 소유권과 기능이 내장된 자동화 가능한 계약 코드다. 이렇게 또 어려운 말로 이렇게 쓰면 이제 이 정도 되면 고급이 되는데 고급 안 쓰셔도 돼, 고급. 그냥 중급까지만 쓰세요, 중급까지만. 어쨌든 스마트 컨트랙, 야, 이거는 사실은 중급에서 하기는 좀 거시기 하지만 그래도 중급까지는 이 정도는 알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스마트 컨트랙. 블록체인 안에서 어떤 조건이 딱 충족되면 자동 실행되는 프로그램 계약. 어렵네.
이게 지가 알아서 제3자가 없어도 탈중앙적으로 실행된다. 뭐냐면 누가 이렇게 중앙에서 통제하거나 지시하지 않아도 프로그램 자체가 지가 알아서 돌아가게 만들었어요. 이것이 스마트 컨트랙인데 소유권을 관리하고 거래하고 로열티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자산을 만들고 거래가 가능해서 이거 굉장한 거죠. NFT 표준은 솔직히 몰라도 돼요, 이거. 여러분 ERC7이다 이런 거 몰라도 돼요. 뭐 ERC115가 있다 이런 거 몰라도 된다니까 몰라도 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지나갈게요. 그렇지만 나중에 여러분이 이걸 보고 야 얘는 한 개 이렇게 뭐 만들 때 개별 하나 만들 때 쓰고 이거는 여러 개를 만들 때 쓰는 거네 이런 거예요. 몰라도 돼요 전혀. 여러분 뭐 프로그램 개발할 거 아니니까 그냥 지나가요. 이런 거 NFT 만드는 블록체인 생태계가 많다. 요 정도 알면 되는 거고요. 앞에 설명했잖아요. 복습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NFT를 성공할 땐 기술만 갖고 되느냐? 천만에 만만에 아닙니다. 뭐가 있냐? 진짜 중요한 건 스토리가 설득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NFT 왜 만들었는데 어떤 철학과 어떤 그 여정, 프로세스가 다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만든 사람의 어떤 브랜드 명성도 있어야 돼요. 이런 거 다 필요합니다. 미래 가치에 대한 신뢰도 있어야 됩니다. 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 때문에 NFT는 기술이 아니라 신뢰의 스토리다. 아, 이 정도 외우면 이거 고급인데. 이 정도는 중급을 넘어서요, 내용이. NFT는 기술이 아니다. 신뢰의 스토리다. 아, 이거 똑똑한 인턴한테 쓰라고 그랬더니 멋있는 말 써놨네. 자, 요거 지금 가르쳐 드려야 됩니다. 왜 여러분들이 이거 그림 보면서 그냥 막 지나다니는데 이거 아니에요. 잘못 가르치면 곤란해지니까 요거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그림 어디서 많이 봤죠? 첫 5,000일 미화 6,930만 달러의 경매가 됐어요. 얼마? 우리 돈으로 970억 원이야. 근데 이거 만든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이분 누구요? 마이크 윈켈만이에요. 비플이라고 불러요. 근데요, 이분이 이거 만드는데 이분은 컴퓨터 공학자인데요. 자, 컴퓨터 과학을 연구해서요. 그림 공부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2007년 어느 날 디지털로 그림을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매일 그림을 한 점씩 그리기 시작합니다. 14년간 5만 점 이상을 그렸다니까요. 중요한 건 매일 하나씩 그렸어요. 일관성, 성실함. 자기가 그린 것을 SNS에 계속 공유를 했습니다. 얼마 동안? 14년 동안. 그러면서 2021년도에 Everyday, The First 5,000일 이래가지고 이걸 올린 거예요, NFT. 이분은요, 돈 벌려고 이걸 만든 게 아니고 자기 발전을 위해서 이걸 매일매일 디지털 그림을 그렸던 거라고요. 거기에 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NFT를 만들자 지금 말하는 6,930만 달러. 얼마라고요? 우리 돈이 970억 원에 엄청난 거의 1,000억 원 가까운데 거래된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걸 샀다고요? 이분에 대한 어떤 거 신뢰가 생겼잖아. 작품을 꾸준히 앞으로 만들 거라는 거 팬들이 만들어졌어요. 믿음도 있죠. 오랜 동안 만들어 와서 이분 자체에 대한 신뢰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그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NFT가 성공하려면 반드시 거기에 철학이 들어있고 스토리가 있고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NFT 말이 굉장한 지금 역사를 만들고 있고 그 안에 철학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좀 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스토리에 진정성이 있고 그게 우리 감정을 연결해서 어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야 해요. 그리고 이게 미래 가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뭐 하나 만들어 갖고 판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니다. 결론을 내드렸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이 대목에서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가 볼게요. 우리 업계 최초로 배당을 주고 있는 메타에서 토큰을 강원철 회장님이 발행했어요. 그리고 이 말이 그냥 단순히 경기만 나가가지고 돈만 벌어오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이 우리 생활의 중요한 일부가 되는 반려마 시대를 선도하는 AI 기술 붙여가지고 홀로그램 기술 붙여가지고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접목시켜가지고 그리고 이거 뭐 하는지 아십니까? 메타버스 세상에서 우리 P2E 게임을 선도하는 누구?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 메타에서 토큰을 가지고 있고 이 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뭘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이
부자가 되는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꿈을 갖고 계신 거예요. 단순히 그냥 말 한 마리, 토큰 하나가 아닙니다. 그 정도 가지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오너의 마인드셋이 접목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나 여러분들이 그런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조금만 해드려야 돼요, 이제. 우리가 어떤 수집품, 컬렉션이라고 부릅니다. 수집품의 가치와 NFT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까? 왜 수집품의 가치를 지니는가? 1943년, 44년, 미국의 1센트 동전의 사례를 보면 희소성의 경제학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요거는, 몰라도 되긴 해요. 몰라도 되는데, 오늘 나경원 강사 강의를 들은 걸로 기념으로 이거 공부하죠. 수집품은 오래된 물건이라고 되는 게 아니야. 희소성과 맥락적 가치가 있어야 되고 수요가 이 삼박자가 맞아야만이 됩니다. 때는 바야로 2차 대전이 끝날 때쯤에 일어나는데 2차 대전에서요. 미국 정부는 중요한 자원을 배급제랍니다. 식량, 설탕, 고기 이런 거 있잖아요. 설탕, 고기들. 연료, 휘발유. 전쟁 때문에 타이어, 종이. 그런데 말입니다. 구리가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전쟁 핵심 자원이었어요. 뭐가? 구리. 탄약, 무기, 발전기, 모터, 배선 이런 데 필수해서. 그런데 미국 내에서 구리를 제일 많이 쓰는 데가 어디게요? 이거 맞추면은 이거 말 한마디 드려야 되는데. 미국 조폐국입니다. US 민트예요. 미국 조폐국이 구리를 제일 많이 썼어요. 구리를요, 동전 만드는데 1942년까지 구리 95%, 아연 4%, 주식 1% 넣어갖고 1센트 만들었어요. 근데 43년에 철을 가지고 아연 도금해서 만들었어요. 구리색이잖아. 구리구리한 색 아닌가? 누런색. 그런데 은색으로 나오니까 시민들이 열받아 버렸어요. 이게 뭐야? 동전이 왜 이래? 이래갖고 다시 만들어! 해가지고 1944년, 81년까지 다시 구리 아연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어때요? 아연에다가 구리 도금해가지고 비용 절감으로 바뀌었습니다만, 어쨌든 이때 문제가 하나 생겨요. 1940년 철제 동전이 이제 불만이 생기고 이렇게 바꾸는 과정에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이때 이게 바뀌는 체인지하는 과정에 우연찮게 1943년에 구리제 1센트 동전이 우연히 약 40개가 만들어지고 1944년 철제 동전이 재질이 철인데 약 35개가 우연히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말이 이거는 제조 공정을 바꾸는 과정에 오류예요, 오류. 75개가 잘못된 동전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어떻게 됐어요? 너무너무 희귀한 수집품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얼마로밖에 1944년 동년이 이따위로 생겼는데 이렇게 생긴 놈인데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에 1943년 이렇게 생긴 녀석인데 야 170만 달러 2010년에 판매됐어요. 예? 1센트짜리인데 1센트인데 170만 달러고 팔리고요. 또 1센트짜리 하나는 100만 달러에 팔렸어요. 야 이게 1센트짜리 하나가 100만 달러라니까 뭔 소린지 이해됐죠? 자, 결론은 수집품의 가치의 핵심 요구는 뭐가 있어요? 희소성이 있느냐, 역사성이 있느냐, 우연성이 있느냐, 상징성이 있느냐, 완결성이 있느냐, 수요가 있느냐 이런 것들이 맞아 들어가면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것들하고 모든 희귀하다고 해서 값진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진품이냐, 그리고 그것의 어떤 역사, 이력을 증명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거, 역사성, 그 다음에 그게 소장사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감정적인 상태, 완성도 이런 것들이 다 연결돼야 됩니다. 이거 다 설명을 하면 시간이 많이 가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요 얘기는 조금 하고 지나가야 돼, 시간이. 전통 수집품 시장의 진짜 문제는 말이에요. 가짜, 짜가가 너무 많아요. 이 2015년 보고서에 하면 유통 미술품의 50%가 위작이라고 추정되고요. 이런 거 뭐 위작 이런 여건은 너무너무 많아요. 이베이 사기 사건 막 이런 것까지 엄청나요. 또 감정하는 시스템이 개인이 하다 보니까 주관적인 견해고 기술 부족이고 아예 그냥 이 가짜 이력서 같은 거를요 도서관 박물관 막 이런 데다 다 갖다 집어넣는 사람들. 그러니 문서가 있어도 다 진짜란 보장도 없어요. 뭐 가짜 기념품 스포츠 용품 사기 뭐 기타 등등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 디지털 아트는 더 심해집니다. 여러분 음반 무조건 막 보세요. 저작권 보호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거 개발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 거 모든 게 보호가 안 돼.
문제가 심각해요. 디지털 세계에. NFT가 등장하기 이전에. 그런데 NFT가 등장하니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NFT가 지금 이 가짜 진짜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디지털 세계. 이게 얼마나 구세주예요. 얼마나 좋아요. 더구나 여러분 하나 더 얘기하면 블록체인은 단점이 없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보완점 없다고 많이 있어요. 단점이 뭐냐면 중앙에 통제해주는 데가 없기 때문에요. 복구 불가능하고 해킹 위험. 예를 들어 여러분 카드 쓰다가 문제 생기면요. 중앙은행에서 카드 막아줄 수도 있고 차단해주고 뭐 이런 거 하잖아. 근데 암호화폐는 전송하면 끝나버려요. 되돌리지 못해요. 개인이 다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지갑 관리 잘해야 되기 때문에 OTP 설정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 사기나 해킹에 대해서 보상이 거의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짜 중요한 건 이렇게 하려면 여러분 2단계 이제 OTP 걸어야 되고요. 이런 거. 너무 많아. 가짜 웹사이트, 가짜 운영자, 가짜 앱, 이메일 피싱, 지갑 마켓 해킹도 하고 거래소도 해킹해. 지금 다 해킹해. 이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이거? 그래서 전문가가 있어야 되고요. 다오가 있어야 되고 정말 괜찮은 회사나 플랫폼을 만나야 돼요. 이게 전문용어로 지금 다오가 필요합니다. 지금 메타페스티스트에서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자, 다오, 전문가 그룹, 커뮤니티 감시 체계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성공합니다. 혼자 할 수 없어요, 이게. 혼자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자, 이거 얘기 드렸죠? 자, 처음에는 크립토 펑크에서 시작해서 BAYC 세계관을 갖추고 있고, 이제 게임으로 발전했어요. 돈을 버는 게임, 엑시 인피니티.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4차 산업 기술을 접목한 메타버스 플랫폼 말이 등장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뭐가 필요하다? 훌륭한 오너와 플랫폼이 그리고 회사가 이 커뮤니티가 지금 여러분이 아는 에이전시부터 시작해서 에이전시, 디스트리뷰터, 어드바이즈, 월드 어드바이즈, 쉐어월드까지 이르는 이러한 뭐가 필요해요? 커뮤니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서로 보호를 하고 생태계를 안전하게 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기 거래소가 필요한 이유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마무리를 제가 해드리기 위해서 자, 메타페스트에서 말은 이런 진화 과정을 거칩니다. 1단계 탄생과 겹해서 2022년에서 2024년 10월까지죠. 100만 마리가 탄생했죠. 그리고 이때 많은 사람들, 유저들이 수익도 올렸죠. 커뮤니티가 형성됐습니다. 한 3천억 시장이 만들어졌고 2단계가 언제? 지금부터예요. 지금부터. 지금부터 뭐예요? 아이템이 출시이 됩니다. 그러면 시장이 얼마쯤 커진대? 10배쯤. 3조 원 이상 규모의 내부 시장이 형성됩니다. 이러면서 여러분들은 이제 NFT 아이템을 통해서 말의 가치 상승을 시작시켜요. 수익도 증가되고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3단계 뭐가 시작될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런 일들이 시작되는 거죠. 아레나 레이싱, 글로벌화가 여기에는 필리핀 지금 오프라인 게임룸 만드는 거, 아리온플레이닷컴 온라인 유저 확대하는 거, 채널방이 이제 시작되죠. 채널. 이렇게 될 때 NFT 말의 가치가 상승하고 수익성이 폭등하게 돼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4단계 어디까지 갈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드디어 마지막으로 글로벌 경매 시장이 열릴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내년, 내후년 가면서 시작돼요. 그때 무슨 시나리오가 나와요? 첫 번째, 공급량이 말 전체가 어떻게 돼요? 20만 마리로 줄어들 거다. 두 번째, 말이 억대 가격대로 올라가 있을 거다. 어떤 시나리오? 이 NFT 말 한 마리를요, 중동 석유 재벌이 100억에 사는 그런 경매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 두 가지 자산을 준비해야 되겠죠. 메타이스 토큰 배당받아야 되니까 확보해야죠. 지금이 찬스예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뭐예요? NFT 말 지금 나와 있는 거 살 수 있거든. 무조건 사세요. 말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생태계에서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최상의 투자입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까지 마치고 나머지 회사 이야기나 이런 것들은 다른 강사님들이 많이 드렸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NFT 2부를 할까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금요일 불금인데 여러분들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았고요. 나기런 강사도 강의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하트 많이 올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